그냥 이번 달까지만 출근하고 퇴사하세요 라고 했다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라고 가버리면은 나중에 문제될 수 있어요. 나중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넣었을 때 사측노무사는 반드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왕노무사TV 김왕영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고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고 사직 단계, 사직 공고 후 해고 단계, 그리고 구두 해고 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권고 사직 단계입니다. 해고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죠. 법적으로는 해고와 구분되지만 실제로 당해보면 해고와 다를 바 없게 느껴집니다. 그럼 그냥 해고하면 되지 왜 굳이 권고사직을 할까요?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 리스크가 생깁니다.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되어 원직 복직을 시켜줘야 되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도 다 줘야 됩니다. 반대로 사직서를 쓰고 나가게 되면 해고가 아니라서 부당해고 리스크가 원천 차단됩니다. 그래서 요즘 대부분 회사들에서는 함부로 해고를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사직을 공고해서 사직서를 꼭 받아서 퇴사를 시키려고 하죠. 우리 회사랑은 좀 안 맞고 다른 회사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이번 달까지만 출근하고 다른 회사를 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 들으면 상당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죠. 스트레스에 못 이겨서 사직서를 쓰게 되면 회사가 윈, 더 이상 법적 다툼은 못합니다.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계속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해고하거나 괴롭힘을 시작할 것입니다. 사직을 권고하다가 해고로 전환하는 케이스는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괴롭힘을 시작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사직을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 괴롭혀서 결국에는 사직서를 받아내고 퇴사시키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기전을 준비하면서 기록을 하고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직장갑질 119라는 단체가 있어요. 훌륭한 단체죠. 검색하면 블로그가 나오는데 블로그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예시가 있습니다. 아주 모범적이고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괴롭힘이 시작되면 기록을 하시고 증거를 수집해서 직장갑질 119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리를 해두셔야 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두시면은 향후에 예정되어 있는 법적 다툼에 다 활용하실 수도 있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해서 노동청에서 인정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받고 나는 그만하겠다 빠져나올 수도 있죠. 그리고 노동자를 내보내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가 있을 겁니다. 부당 인사 발령을 한다거나 부당 업무 지시를 한다거나 이런 법적 다툼이 괴롭힘을 시작하면서부터 다 예정돼 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런 법적 다툼을 미리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자료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사직 권고 후 해고 단계입니다. 사직을 아무리 공고해도 사직서를 안 쓰고 아무리 괴롭혀봐도 사직서를 안 쓰면 결국엔 해고하는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해고가 진행되면 회사도 잘 준비해서 합니다. 해고 사유를 잘 준비해서 내용 증명으로 통지를 하게 되죠. 이 정도 상황까지 왔으면은 대리인을 선임해서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해고 사유가 정말 터무니없이 말도 안 되는 거라면 혼자서도 대응할 수 있겠죠. 특히 월급이 250만 원 미만이라면 국선 노무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해고 사유가 좀 난해하고 실제로 나한테 불리한 내용이 많이 있다면 그리고 금전적 여유가 좀 된다면 국선 노무사보다 사선 노무사를 선임해서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국선 노무사가 사선 노무사에 비해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약간 임하는 태도가 좀 달라요. 세 번째, 구두 해고 단계입니다. 이건 막무가내로 해고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런 사업주들이 있어요. 아직도 노동법에 대해서 무지한 사업주들, 아직 한 번도 당해보지 않은 사업주들, 한번 당해보고 나면 이런 구두해고는 잘 안 합니다. 구두해고를 하면 짤없이 부당해고거든요. 요즘에는 이런 거 이용하는 노동자들도 사실 있어요. 구두해고 당하면 딱 증거 확인한 다음에 한 2개월 지나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 넣습니다. 그래서 해고 기간 동안에 임금을 싹 받아가는 이런 거 한번 당해보면은 구두해고는 잘 안 하죠. 그러나 노동자들이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구두해고 단계입니다. 1번 권고사직 단계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해고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자, 비교해보세요. 첫 번째, 이번 달까지만 출근하고 퇴사하세요. 두 번째, 이번 달까지만 출근하고 퇴사하세요. 그게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어떤가요? 1번은 좀 더 해고에 가깝고 2번은 권고사직에 가깝습니다. 정말 아다르고 어다르죠? 말장난 같죠? 그래서 해고가 있었다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중요해요.
그냥 이번 달까지만 출근하고 퇴사하세요 라고 했다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라고 가버리면은 나중에 문제될 수 있어요. 나중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넣었을 때 사측노무사는 반드시 이런 주장을 합니다. 해고한 사실이 없다. 그만뒀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그만 나오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고 사직을 한 거다. 이런 주장을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해고가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를 남겨둬야 하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건 해고 통지서를 달라고 하는 거죠. 다른 방법으로는 지금 해고하시는 건가요? 해고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서 답변을 하는 것을 녹음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구두로 해고를 당하면 짤없이 부당해고이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해고 통지서를 달라고 하기보다는 녹음 파일을 남기는 방법을 택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진행되는 해고는 어차피 해고 사유가 매우 부실합니다. 해고 통지서를 받더라도 해고 사유가 엉터리이기 때문에 어차피 부당해고 인정받는 거에는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따라서 녹음하기 어렵거나 잘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해고 통지서 달라고 해서 해고의 존재 사실을 확실하게 남겨두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뭐 해고 통지서 달라고 했는데 못 준다 그냥 나가라 하면 그 말이라도 녹음해야죠. 지금까지 해고의 유형별 대응 방법을 알아봤고요. 다만 이 모든 것을 커버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5인 미만 사업자. 5인 미만 사업장도 당연히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혜택을 봐야 되는 게 맞는데 현행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해고 무효 확인 소송,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같은 민사 소송으로 대응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듭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 예고 제도는 적용이 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면 30일분의 임금을 받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